네,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바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 오늘까지 잘 마무리를 하면 추석 연휴를 평소보다 좀 길게 쉬게 되는데요. 다행히 시장에서 하락은 살짝 멈췄어요. 간밤에 나스닥 그리고 뉴욕 증시 하락을 보면서 걱정했던 분들 많을 텐데 우리 증시는 먼저 이를 반영했다라고 판단한 걸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0.22% 오름세,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무려 1% 넘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장 안에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이상엽 이사, 유창인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뭐 새롭게 단장한 이래로 정말 오랜만에 증시가 급등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9월 한 달 내내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오늘 시장에선 그럼 무엇이 이렇게 강하게 지수를 떠받들어주고 있는지 한번 두 가지 주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봐야 될 주제는 자율주행차 관련주고요. 그리고 원전과 함께 전력, 3분기 실적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 자율주행차 관련주 뉴스를 좀 보자면 그 테슬라의 도조 이야기가 많아요. 테슬라가 지금 일론 머스크 CEO가 그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좀 많이 팔릴 것 같다, 수요량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 속에 AI 칩이라고 했나요? 그 반도체를 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유창인 본부장님? 그 테슬라가 이제 그 슈퍼컴퓨터 도조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컴퓨터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진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활동이라 그럴까요? 어떤 이제 운영을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2021년 후반, 20년 후반, 21년 정도로 알고 있고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투자를 더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시장에서 조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이제 테슬라가 그 로봇을 공개하면서 엄청나게 그 비웃음을 샀거든요. 왜냐하면 로봇이 직접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고 나오는 맞아요. 실망스러웠죠. 네, 그런 이걸 보려고 우리가 이걸 기다렸나 할 정도로 좀 비웃음을 샀는데 지난주인가요? 최근에 며칠 전에 그 로봇, 그 요가 관련된 뭐 로봇 그런 걸 공개를 했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진일보한 내용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도 어쨌든 지금 테슬라 제품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또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계속 이제 그걸 중앙 제어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슈퍼컴퓨터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 SK텔레콤도 AI 그 관련해서 그 설명을 하면서 그 AI 관련된 투자를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발언을 했었던 부분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오늘 AI형 반도체 쪽, AI향 반도체, 또 자율주행 쪽, 그리고 또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반도체, 또 내일 새벽 우리나라 시장이지만 그 마이크론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안에서 혹시 자율주행차 관련주에 줄을 세워보자면은 어떤 종목들이 매력적이었을지 두 분의 선택 탑3를 통해 보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퓨런티어 칩셋 미디어를 골라주셨고요. 유창인 본부장님은 신텍과 센서뷰 칩셋 미디어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슈가 컸던 건 칩셋 미디어인데 둘 다 1등이 아닌 3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이사님. 선택하신 세 가지 조건들 한번 볼까요? 퓨런티어는 이전에도 이야기하시고 나서 저희가 바로 또 수익을 봤던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3개 뽑은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에서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2025년까지 이제 소프트웨어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 차종으로 전환시키려는 그 중심에 현대오토에버가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적도 뭐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상반기에 좋아지기도 했고 또 이제 전장용 장비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테슬라의 이제 자동차용 그 센싱 카메라 모듈을 또 이제 제공하고 있는 부분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뽑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는 칩셋 미디어인데 어제 장 마감 후 이제 장 마감 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오늘은 이제 장 초반에만 좀 강하고 좀 윗골에 다는 모습이긴 한데
이제 AI 영상 이제 전용 NPU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AI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GPU 개발이라던가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이제 출하를 하면서 이제 라이센스나 이제 뭐 로열티가 이제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상엽 이사님의 선택은 약간 우리가 아는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를 보유한 기업들이 많고 유창희 본부장님은 약간 반도체 쪽에 네. 더 치중을 두신 것 같아요. 네, 반도체하고 좀 반도체 자율주행 두 개를 해가지고. 네.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시장이 반도체 쪽이 강해요. 그리고 도조 컴퓨터 하면 또 반도체 쪽이 더 그렇죠. 흐름을 갈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조로 인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슈가 묻어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 오랜만에 워낙에 뭐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이 하락한 부분도 있겠지만 반등을 줬지만 반도체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심텍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그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을 마이크론이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마이크론 실적이 약간 미스는 난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론은 어떻게 보면은 그 DDR5라든지 HBM 쪽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DDR4라든지 이런 쪽을 낸드 위주로 생산하는 마이크론이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라면 좋게 나온다라면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더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3분기부터 약간 흑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반영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뷰는 이제 투명 안테나 관련돼서 상용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차량들 보시면 그 뭐라고 샤크 안테나라 그럴까요? 차량 뒤에 네. 그 삼각형 무늬에 그 안테나 달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유리에다가 차량용 앞면이나 전면, 뒤, 후면 유리에다가 안테나를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 자율주행으로 가게 된다면 안테나에 대한 성능이 상당히 중요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은 카메라에 의지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5G라든지 통신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근 좀 주목을 받았다가 좀 시장이 안 좋으면서 흔들내렸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픽 칩 수요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 거기다 이번에 좀 새로 독자 개발하는 제품도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도 센서뷰가 좋아 보여요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이 자율주행차 테마가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 속에 몇 번 움직이고 특히 정책 때문에 몇 번 움직이고 연속성이 없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도조 컴퓨팅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추세적인 상승으로도 가능할지 2차 전지 역시도 기대감으로 올랐다 실적 나오면서 성숙기 겪었잖아요. 그거와 자율주행차를 좀 비교해 보자면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예요? 자율주행차주는? 네, 뭐 도조가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지금이 아니고 이제 뭐 수년 전부터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조 컴퓨터는 김정현 앵커님이다. 왜냐면은 이제 매경 TV를 얘기하면 김정현 앵커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듯이. 이 사람 잘하네. 네, 테슬라를 얘기할 때는 이제는 도조 컴퓨터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도조 컴퓨터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돼서도 뭐 초기다 뭐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도조에도 HBM까지 탑재가 되고 7월부터 양산이 시작돼서 이제 자율주행에 활용하는 거는 언제냐? 내년부터입니다. 이게 활용이 되면요. 그 테슬라 차량 한 200만 대 되는데 거기에서 매일마다 영상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영상 데이터들을 분석하겠죠.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의 기능이 업데이트되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 도조의 성능 향상되는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질 거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내년을 이제 자율주행 성장의 원년이라고 하는데 그 원년인 전에 올해부터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 국한되어 있지만 네. 이제 뭐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GM의 또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지금 자율주행 레벨 4가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라이제 그 이제 시속 80km 그 레벨 3 상용화가 연말에 또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오토에버 오늘 4%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9월 12일에 무려 26만 3천 원까지 쭉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도 들어갈 수 있나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죠?
네, 뭐 따라 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뭐 조정 시에 현재 가격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뭐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은 현대오토웨어가 국내 유일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빌진이라고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자율주행이나 뭐 커넥티비티, 인포테인먼트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6만 9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현대 오토웨버 가격 전략 세워봤고요. 심택도 한번 전략 짚어볼게요. 심택이 다른 반도체주들이 막 축포 터트릴 때 못 가서 굉장히 속상했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네. 최근 시장 하락에서는 그 누구보다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 안 빠지고 네. 오히려 신고가 52주 신고가도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장에 살아 돌아선다라면 납부과대 종목군데 오늘 좀 많이 반등을 주고 있어요. 이스페타시스도 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추세로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현재 고점을 돌파하려 하는 기업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 한 4만 5천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뭐 3만 6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번에 이렇게 최악인 경우도 3만 6천 원 지켜줬기 때문에 일단 짧게 3만 6천 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4만 5천 원, 손절가는 3만 6천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차 관련주 오늘 또 이슈 나왔으니까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원전이란 테마와 함께 3분기 실적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전력, 그쪽을 한번 집중해 볼게요. 두 분의 선택 보시죠. 이상혁 이사님은 효성중공업, BHI, HD 현대일렉트릭 선택했고요. 이창희 본부장님은 우진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선택했습니다. 두 분 다 원전과 전력을 골고루 섞으셨네요. 네. 뭐 왜냐면 지금은 이제 에너지 쪽을 볼 때 어느 한쪽만 가기보다는 같이 좀 묶이는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전이 만약에 투자가 늘어난다면 갖다 붙는 게 이제 전선하고 변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적은 전력, 전납 이쪽이 더 잘 나오죠. 그쪽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죠. 네. 원전은 아직까지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좀 좋은 이슈들 좀 있었고 그런 것을 본다라면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 LS일렉트릭, 일진전기 골랐고 그중에서 LS일렉트릭도 좀 궁금한 게 그 전기차 2차 전지 열풍에 이 LS일렉트릭이 정말 슈팅이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왔었죠. 네. 네. 그때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LS 그런 거 관계 없는데 네. 초전도도 같이 붙으면서 붙기도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LS 네. 그룹이.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 보면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이제 LS 그룹이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길게 보면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때 이제 해상풍력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죠. 그래서 관련돼서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KT 서브마린을 인수를 하면서 협업,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력 인프라가 됐든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족한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그게 전기 에너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투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따라가는 거는 전선이 쪽이다. 그런 케이블 관련해서 LS 일렉트릭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변압기 관련된 위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네. 저는 충분히 전력 케이블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그때 당시 급등했었던 것에 대한 어떤 물량 소화도 좀 잘 이루어졌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의 선택 이 세 가지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습니까? 네, 원전 하나랑 이제 전력 기기 쪽 두 개 종목을 뽑았는데 효성중공업은 이제 그 북미 쪽에 이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제 노후 교체 수요가 이제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려면은 송배전 부터 먼저 이제 깔아야 되겠죠. 그런 수요가 이제 크다는 거가 중요하고 수출 비중도 크게 증가한 것에서 이제 뽑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BHI인데 그 최근에 이제 원전과 관련돼서도 뭐 한수원이랑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 계속 소송 끝나지 않는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좀 시간 싸움이겠지만 결국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BHI는 이 두 곳을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재건 진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BHI가 복합 화력 발전 또 배열 해수 보일러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점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도 연관되는 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마지막으로 뽑았는데
효성중공업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좀 뽑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랑 관련돼서도 이제 뭐 변압기나 리액터 등 이제 신재생 발전용 특수장비 수요가 좀 크게 증가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조선산업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업의 호황으로 인해서 이제 선박용 기기 제품이 증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뽑아봤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도 그 실적과 관련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복이 컸던 종목으로 전 기억을 해요. 한때는 한 1년 전쯤에는 효성그룹주가 다 오롯이 실적으로 인해서 움직였던 적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좀 실망스러웠기에 주가를 반납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접근해 본다면 가장 큰 모멘텀 무엇일지, 전략은요? 네. 일단 수주 잔고가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3조 4,600억 원에 해당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주 계약을 맺어도 2025년 이후에나 공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마치 전력기기 쪽인데 약간 좀 조선산업의 그런 수주의 그런 스멜도 좀 느껴질 정도로 수요가 많다라는 거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옴시티 수주 기대감도 있고,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수소 쪽 모멘텀도 커질 수 있어서 효성중공업이 수소 모멘텀도 있는데, 그 기체 수소 충전소 국내 보급 1위 업체인데 이제는 이제 액화 수소 충전소를 국내에 구축할 계획인데 현재 뭐 10개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 이제 전국 30여 곳에 이제 확대 구축할 예정이라는 거, 중장기 모멘텀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매수가는 뭐 16만 3천 원, 현주가 아래에서 좀 분할 매수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 20만 원, 손절가로는 14만 4천 원 보고 있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의 주가도 최근에 물론 고점 대비 좀 밀리긴 했지만 나름 잘 버티면서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으려는 모습이고요. 우진도 보도록 하죠. 현재 구간에서는 2.55%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내내 밀렸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때 웨스팅하우스 좀 이슈가 좀 있고 난 다음에 주가는 뭐 전체 원전주들이 또 시장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 이슈가 어쨌든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나서서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 있긴 합니다만 그 회사의 그 자체는 캐나다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확실성은 조금 예전보다 좀 낮아졌다 보고 있고, 우지는 이제 핵심 계측기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거의 뭐 그 우진 기계가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국내에서만 좀 공급하던 것을 이제 해외로 좀 매출 좀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실적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원전하면 딱 느끼는 게 터지면 대박인데 네. 실적은 안 좋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지는 지금도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약간 중소형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원전 이슈는 계속해서 뭐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돌고 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그리고 한 9,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현재 가격대부터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이 아쉬웠던 게 실적이 받쳐주지 않아서 주가의 상승 연속성이 없었던 게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우지는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탑픽으로 뽑을만 하다라고 정해 주셨어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11%의 강세를, 코스닥은 1.59%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마감 어떨지 클로징 벨 플러스 장 마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9월 27일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좀 숨통 튈 수 있게 코스닥에서의 강한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사실 어제 워낙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좀 많아서 오늘 장에 선물 매수가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기관이 현선물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줬고, 오늘 또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 내에서 호재가 나오며 바이오주들의 상승 랠리도 이어졌습니다. 그럼 정확한 종가 어떤지 또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요. 연휴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해보도록 하죠. 먼저 김예솔 아나운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하락 출발한 양시장 오늘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개인과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전거래일 대비 0.09% 강보합권에서 2,465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등락을 거듭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늘려갔습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더 늘렸습니다. 1.59% 상승하며 84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오후 들어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장 마감 직전에 거래량이 몰린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의 거래량 급증 종목입니다. 역시나 정치 테마주로 묶인 기업들이 눈에 보입니다. 오리엔트 바이오도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며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기업이고요. 이스타코도 7거래일 만에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고무벨트는 태양광 에너지로 분류된 기업인데요.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오후 들어서 거래량이 급증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웅제약은 이 나보타의 올 상반기 매출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오후 들어서 수급이 몰린 기업입니다. 10%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형제엘리트는 이 중국 사업을 확장한다는 기대감 속에 오늘 중국 시장의 반등과 함께 오늘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급증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대원산업입니다. 자동차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오후 들어서 반짝 반등이 나온 기업입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리엔트 전공도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을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삼진 L&D도 오후 들어서 오늘 갑작스럽게 반등이 나오며 수급이 몰렸던 기업이고요. BL팜텍도 역시나 보합권 흐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기업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로봇주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위니어 오늘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TPC 글로벌 역시도 로봇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며 3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21% 넘게 강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진 로봇은 어제 급락세를 보였던 기업인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빠져나가며 21% 급락세를 보였던 기업입니다. 다만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하며 20%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농 농기계 업체인데요. 4거래일 연속으로 오늘도 강한 흐름을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9월의 마지막 거래일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긴 연휴를 지나고 과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또 주목해 봐야 할지 클로징벨 플러스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다행히 시장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우리 증시가 이제 열리고 있는 도중에 미 선물이 좀 상승 포지션을 잡았고 또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야기가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뉴스로 나올까를 걱정을 했는데 그 미국 상원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내놨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그래도 좀 안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장의 반등 배경 그리고 이 연휴 기간 동안에 기대할 만한 뉴스가 많을지 실망할 만한 뉴스가 많을지 유채민 모부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참 시장이 초반에 좀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 12시에 순간 흔들림이 나왔었거든요. 코스닥, 코스피 모두. 그러고 나서 그걸 이겨내면서 쭉 올라오면서 급등, 코스닥은 급등,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4거래일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또 불안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좀 현재 그 위기감을 피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뭐가 됐든 4일 동안 뭐 큰 사고가 나더라도 회복하겠지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그동안 이제 반등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한 5% 이상 최근 한 2주 사이에 반등 한 번 없이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닥은 거의 뭐 한 7% 정도 밀렸고 코스피는 한 5% 이상 밀려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아침부터 돌아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상한가님이 닉네임이 이제 상한가인데 이거 짧은 반등이겠죠? 정리할 거 하고 현금 보유가 맞는 걸까요? 라는 의견을 올리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와서 현금 보유하는 건 좀 늦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의견을 좀 주고받으셨어요.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연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악재 범퍼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만 또 악재를 모았다가 연휴 기간 끝나고 우리 시장에 일시적으로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섭네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참 시장이 지금 보니까 상승 종목 수도 한 1,800개 이상. 그리고 참 어제 장 끝나고는 그래 참 추석 참 어떻게 될지 그런 우려감도 있었지만 어제와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휴 들어가기 전날에 이와 같이 또 시장이 좋으니까 그래 또 시장 괜찮겠지. 이렇게 사람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현금이 전혀 없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있는 것은 전혀 나쁘진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코스피 거래대금이요. 지금 6조 2천억 원입니다. 이제 뭐 장 마감 시간에 단일가까지 가면 조금 더 증가하겠지만 그래서 5월 15일 날 거래대금이 7조가 안 됐었는데 그건 굉장히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줄어들었고 코스닥도 지금 7조 1천억. 그래서 거래대금이 좀 좋게 보자면 거래대금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반면에 거래대금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것을 봤을 때는 좀 오늘의 상승을 두고는 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면에서 현금이 전혀 없기보다는 일부는 좀 있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이 진짜 의미 있게 돌아서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섹터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좀 강하게 돌려야 좀 시장이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현금 전략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완벽하게 시장에서 바닥을 다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결국 오늘 하루의 반등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현금 보유는 올바른 전략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이 시장이 완벽하게 돌아서기 위해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주의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장 그리고 최근 9월의 흐름을 보면은 그들의 공백 속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퓨처케미 9%의 상승을 펩트론, 오스코텍 올랐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한올바이오파마 역시도 상가에 가는 등 대다수의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빨간불을 켰거든요. 네. 이들이 과대 낙폭으로 보여서 오늘장 반등이 좀 거센 겁니까? 아니면은 10월에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많아서 미리 땡긴 걸까요? 일단 첫 번째는 오늘 거의 대부분 섹터가 반등에 성공을 하고 또 어떤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좀 강하게 2차 전지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네. 이런 이유는 낙폭과대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시장은 조정기에서 반등을 처음에 줄 때는 낙폭과대 종목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주는 게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그렇게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 인식이 좀 있었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한올바이오파마가 아침 개장하자마자 상한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맞아요. 한올바이오파마가 작은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별 작은 기업이 신약 후보 혹은 임상이 되었던 기대감을 상한가를 가면 그냥 그 회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올바이오파마처럼 상당히 큰 기업이 아침부터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다면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이 분위기를 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았던 흐름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제약바이오주는 아침에 한올바이오파마의 역할이 절반, 그리고 시장이 반등을 해주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것이 절반이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좀 올라줬다라고 했고요. 반대로 오늘 하락한 종목에서는 유진테크 아마 오전장부터 많은 분들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15%까지 급락을 했고 마감으로는 8.32% 내림세를 보였는데 시티그룹에서 매도 리포트를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2024년 메모리 반도체 평균 판매 단가가 회복되고 상승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메모리 제조업체들의 공격적인 감산을 반영해서 메모리 설비 투자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유진테크 투자 의견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오늘장 마감은 했지만 유진테크의 그럼 우리의 긴 시선에 있어서 뭔가 펀더멘털 회사에도 변화가 생겼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최근에 이제 조정이 한 44,000원 부근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또 그 자리가 또 이제 시가총액도 약간 의미 있는 또 이제 1조 원 전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었고, 그리고 최근에 좀 상승폭, 이제 상승 기울기가 이제 9월 들어서 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그 중심에 좀 기관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 이제 기관은 좀 매수를 하는 상황인데 좀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팔고 이와 같은 좀 수급이 꼬일 때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 텐데요.
좀 의미 있게 좀 상승폭이 컸었다는 점, 좀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은 좀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오늘 하락폭, 오늘 정중 저가는 일봉상으로는 61선, 또 주봉상으로도 주요한 이평선, 이제 120주 이평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곳에서 또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아래꼴에 달린 점은 긍정적인데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진 부분, 여전히 또 외국인과 수급이 좀 꼬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좀 변동성이 당분간은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좀 감안은 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후공종 쪽으로 후공종 검사나 장비 쪽에서 관심이 많은데 결국에는 전공종 쪽으로도 관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중심에 또 유진테크도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좀 단기 좀 하방형 직성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좀 뭐 특별한 이슈였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그 시티그룹의 리포트를 보면 그러니까 가격단에서의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네. 투자를 덜 할 것이다. 네. 그러다 보니 유진테크와 같은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게 그들의 내용인 것 같거든요. 네. 뭐 근데 투자는 덜 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DDR5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런 쪽의 투자는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인 투자는 감소될 거라는 건 이미 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오히려 이제 업황이 바닥이 되었던 기대감들, 그러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 뭐 내년 중반부터 투자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선반영되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 예를 들어서 유진테크라든지 테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 전혀 오른 게 없었습니다. 네. 그런 거에서 본다면 오늘도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시장이 반등해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락이 좀 제한적이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오늘 하루만 보지 마시고 다음 주의 흐름을 좀 더 보시면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연휴 기간 동안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마이크론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반도체 시장이 어떤지 보고, 그리고 이거를 나스닥이라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고, 그러고 이제 연휴 딱 끝나고 우리 시장에 반영할 거잖아요.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지, 좀 반도체에게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연휴 이후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관련돼서도 네.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 연휴에 많은 확인할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뭐 반도체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게 또 수출이 큰 게 또 무역 수지, 그 안에서 이제 반도체가 10월에 날 발표가 되죠. 근데 사실상 알고 있는 게 보면은 9월 달에 반도체 뭐 디램 가격도 개선이 됐고요. 일별 수출 회복도 됐고, 또 대만 쪽도 보면은 뭐 미디어텍이 이제 수출 회복, 바닥에서 회복되는 것도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좀 수요가 미진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래 우리 3분기, 4분기에 뭐 디램과 낸드 쪽은 뭐 50%까지 감소한 이슈도 있는데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을 때 중요한 거는 결국에 10월부터는 뭐다?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 너무나 중요할 거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사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큰 반전의 계기가 될 텐데 좀 좋은 방향으로 된다고 하면 더 크게 좀 의미 있게 좀 시장에 영향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가장 큰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살아나려면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마이크론의 실적이 될 수도 있고, 또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결과는 열어봐야 알지만 지금 그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은 다음 주에 연휴 이후에 네. 시장 어떻게 할 거예요? 9월에 이렇게 빠졌으니까 네. 10월에 회복해야죠. 그렇죠. 네. 뭐 10월에 회복해야겠죠. 얼마나 회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는 일단 주식을 팔 때는 아니다. 좀 가지고 있을 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냐? 만약 최악의 경우로 간다고 하더라도, 간다라면 오늘 저점을 안 깨면 돼요. 오늘 저점을 안 깨면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최상의 결과라면은 뭐 저는 최소한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네. 다시 한번 2,500 한 30포인트, 40포인트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600까지는 안 될까요? 네? 600까지. 2,600이요? 네. 그거는 그 이후에 좀 보시죠. 빠진 게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서 네. 2,500 그것만 해도 지금 오늘 저점 대비해서 100포인트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좀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분위기만 잘 탄다면 연휴 기간에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에 좀 분위기만 좀 태워준다라면 다음 주는 그래도 이번 주보다는 상당히 좋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하신 류주님은 3천은 돼야 된다고 하는데 3천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두고 보죠. 뭐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 다 들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잠시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